야, 저기 봐. 또 저 할머니네. 아침부터 열심히도 하시네. 저러다 우리 매장 앞에서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러게. 전 나이에 저런 일을 하시는 게 안쓰럽긴 한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들리는 쑥덕거림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릴 때마다 저는 묵묵히 빗자루질만 계속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은 곳마다 조금씩 더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게 제겐 작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언니, 저 할머니 좀 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나? 강남, 한복판이야, 강남. 어휴, 진짜.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매장 클래스가 다 떨어진다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건물 앞을 쓸고 화단을 가꾸고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이유를.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5. 그리고 이 강남 땅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을 청소로 시작하는 평범한 청소원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작업복 차림으로 이 건물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때로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저 투명인간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모저모 인생살이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실 때는 속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꾹 눌러두시고 매일 저녁 바시에 올라오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어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10시, 산신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장갑을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저 건물 외곽부터 돌며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간밤에 어지러워진 것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곳은 2층의 프랜차이즈 카페 앞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라 더욱 깔끔해야 하니까요. 어머, 언니, 어제 우리 매장 앞에서 담배 피우던 할머니 기억나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부터 보이던 새 직원이 또래로 보이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 청소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강남 한복판인데 저도 모르게 빗자루질하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담긴 얄밉고도 오만한 톤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면 기본적인 매너는 있어야. 말꼬리를 흐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단 한 번도 이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걸요. 아마도 지나가던 다른 누군가를 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러게, 어휴, 우리 매장 앞에서 저러고 계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있어 왔던 일이라 이제는 그저 귀에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시시가 되자 건물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카페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올라가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팔을 적셨고 따가운 통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아까 그 새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비웃음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텀블러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제 팔은 화상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도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셨어야죠.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던진 그 말에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화상을 식히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제 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된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증명서.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 화상부터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김 여사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경비실 박 실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묵묵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팔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알도 화상으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붕대로 감싸진 오른팔을 보고 있자니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희 씨,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녁이 되어 찾아온 오랜 친구 미영 씨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산신연지기인 미영 씨는 제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동안 청소부인 척하면서 건물 관리한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정식으로 관리인을 고용하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무시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오늘 그 젊은 직원의 눈빛에서 느껴진 조롱과 경멸은 제가 그동안 참아온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CCTV 좀 확인해 볼까요? 평소답지 않은 제 말에 미영 씨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정희 씨가 그런 말을... 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비실의 박 실장님을 찾았습니다. 박 실장님, CCTV 영상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주머니에서 꺼낸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XX 빌딩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네, 김정희 대표님이세요. 박 실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신연간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던 명함을 보자 박 실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명함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CCTV 영상을 백업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와 미리 상담 예약해 두신 거 맞죠? 네. 오늘 오후 산시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그동안의 CCTV 영상도 일주일치 정도 준비해 주세요. 특히 그 직원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 중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세요. 경비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칠 때 어김없이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요. 법무법인 정도의 회의실에 앉아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산신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변화였기 때문일까요? 김 대표님, CCTV 영상을 검토해봤습니다. 분명한 고의성이 있어 보이네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문서와 박 실장님이 준비해준 CCTV 영상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전후의 영상을 보면 그 직원이
의도적으로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서 기다렸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그동안의 CCTV를 분석해보니 이 직원이 다른 고객들이나 청소, 직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왔더군요. 명백한 업무 방해와 모욕적 행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산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제 모습을 버리는 것 같아서일까요?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만 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시간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박 실장님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평소 저를 스쳐 지나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청소하시던. 근데 왜 저러고 계시지? 어제 그 직원이 동료와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를 쏟으신 직원분 맞으시죠? 네. 아, 그게 지점장님 계신가요? 그 순간 카페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본사에서 막 받았을 공문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피기가 가신 듯 창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저희가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본사에서도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희를 향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제 말에 지점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커피를 쏟았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그 직원분도 함께 올라오시죠. 우층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는 뒤쪽 자리에 앉아 작은 천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수표는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가족, 남편과 아들의 추억을 위해 할머니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을 거야. 사회자는 몇 번이고 가격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입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매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자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시우옥에 낙찰되었습니다. 순간 경매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남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몇몇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년간의 고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최 측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는 순간 경매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수표를 확인한 주최 측은 할머니에게 땅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땅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땅을 되찾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던 날.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땅에 도착한 할머니는 낡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서서 늙은 망고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들아, 나 돌아왔어. 그 후 할머니는 땅을 다시 일구고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았고 곧 그곳은 다시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폐지를 모으는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가족과 함께 살았던 땅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망고나무 아래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되찾을 것이다. 오남 할머니는 주변의 수군거림이나 비웃는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할머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망치 소리와 함께 자신의 땅임을 확정짓는 것뿐이었습니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이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대신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나이든 여인의 정체와 우슈우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실제로 지불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면서 경매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몇몇 뿐이었습니다. 오남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 가격을 올릴 때마다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침착함과 단호한 태도는 경매장 전체의 분위기를 경멸에서 호기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재 가격은 몇억입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실 분이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 땅의 시장 가치를 훨씬 넘어선 금액이었고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덩치 큰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둬. 사회자는 망치를 한번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려시오. 첫 번째.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남 할머니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앞만 바라보며 걱정하는 기색 없이 침착했습니다. 사회자는 다시 외쳤습니다. 려시오. 경매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자 망치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려시오. 세 번째 오남 할머니께 낙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매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나이든 할머니가 이렇게 큰 경매에서 승리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모든 시선이 오남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어요?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맞동산했습니다. 맞아요. 주최 측에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과는 발표되었지만 경매장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남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낙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할머니의 자금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오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수표 한 장을 꺼내 사회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낡은 집을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모두 합법적인 돈입니다. 사회자는 수표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머니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나이든 여성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땅에 무슨 특별한 게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 정도로 가치가 있는 땅인가요? 오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평온함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제 옛집이 있던 곳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삶을 일구고 제 아들이 자란 곳이죠. 인생의 풍파 때문에 잃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경매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의 단호함 뒤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땅을 되찾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오남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강인하고 의지가 굳은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오남 할머니는 사람들의 경외로운 시선을 받으며 경매장을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당당한 걸음걸이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매의 승리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경매 후 오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땅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할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조롱과 경멸, 어린 시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큰 소리로 할머니를 경매에서 내쫓으려 했던 한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가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끈기와 가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남 할머니에게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와 땅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경매에 참여했던 한 젊은 여성은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 추억과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되찾은 땅에서 오남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큰 집을 짓는 대신 작은 집을 짓고 주변에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정원에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망고나무, 커피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람과 햇살을 즐겼습니다. 새소리와 꽃향기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수군거림이나 삶의 고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의 고된 삶을 지켜봤던 이웃들과 가끔씩 재활용품을 모으러 오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오남 할머니, 마침내 이 땅이 주인을 찾았네요. 우리 마을에 할머니가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남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굳은 의지와 가족애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외모나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와 결단력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남 할머니는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 사랑, 추억,
그리고 굳건한 의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오남 할머니의 자녀들은 먼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할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그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오후 정원에 물을 주던 할머니는 대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 손자가 죄책감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떠났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돌아오면서 작은 집은 활기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집을 수리하고 정원에 나무를 심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별채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들어 웃음소리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끈기와 고향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의 땅은 가족의 안식처일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공유했고 젊은이들은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앳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소녀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처럼 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힘이 있단다. 어떤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할머니의 조언에 소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소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깊은 인간애를 담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강한 의지와 가족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끈기와 고향에 대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오남 할머니의 땅에 대한 사랑과 굳은 의지는 조롱과 의심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했습니다. 오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과정을 넘어 끈기,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등대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남 할머니는 되찾은 땅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할머니의 땅은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오남 할머니의 땅에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땅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고 할머니의 삶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울려 퍼뜨렸고 어른들은 할머니와 함께 옛 추억을 나누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할머니의 옛집터에 기념비를 세우는 행사였습니다. 기념비에는 끈기와 사랑으로 이 땅을 되찾은 오남 할머니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념비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삶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념비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땅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축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오남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기념비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삶, 사랑,
그리고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도 할머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